과거 국민 SNS였죠. 미니홈피를 해킹당해 3,500만 원이나 갈취당한 스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아 씨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7년에 보아 씨의 미니홈피를 해킹을 해서 개인 정보 그리고 자료를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이 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이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빛이 있으면 그 뒤에는 그림자가 긴 법이잖아요. 네.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좋겠지만 연예인으로서 애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고충을 고백한 스타가 있었죠. 예. 저는 보아 씨가 떠오르는데요. 네. 2000년에 데뷔했을 때 나이가 불과 15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무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또래들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덕분에 아시아의 별, 오리콘의 신성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어린 나이에 데뷔했던 만큼 충분히 이런 외부적인 활동이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맷집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네. 데뷔 때 보아 씨가 생각이 나는 게 그때 만 13세라는 타이틀을 이제 들고 나와서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또래 막 그 여자 친구들이 굉장히 질투심도 심했고 막 그때는 이제 뭐 인터넷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활발할 때는 아니어서 막 그런 악성 루머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2012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제일 싫었대요, 보아 씨는. 너는 보아니까 할 수 있어. 너는 보아니까 땡땡땡해. 라는 말을 너무 사람들이 쉽게 해서 그 말이 정말 너무 듣기 싫었대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은 보아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좀 소화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보아 씨는 평소에 싫어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힘내, 우리가 오늘 서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오늘. 힘내 이 말을 정말 힘 빼? 싫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3살 어린 나이에 일본 이제 데뷔 훈련을 위해서 홀로 떠났잖아요. 근데 이때 대학생이었던 보아 씨의 오빠가 이 떠나는 어린 보아에게 힘내라고 응원을 했는데 보아 씨는 그냥 조용히 손을 흔들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보아 씨가 오빠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정말 힘내라는 말을 할 거면 나를 그 힘든 상황에서 꺼내줘. 못 그럴 거면 힘내라는 얘기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어린 나이.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혼자 그렇게 연습하려니까 너무 힘들었구나. 과거 국민 SNS였죠. 미니홈피를 해킹당해 3,500만 원이나 갈취당한 스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으셨던 건가요? 네, 바로 아시아의 별 보아 씨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7년에 보아 씨의 미니홈피를 해킹을 해서 개인 정보 그리고 자료를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이 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이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죄송한데 그 2007년에 대학생이셨나요? 김동희 씨. 저희가 그냥 알리바이만 확인할게요. 회사 첫 해. 네, 서씨입니다, 서씨. 서씨 빠져나가는군요. 서동희도 어리지만 서동희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름이? 예.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서씨면은 이건 실명입니다. 예가 해커입니다. 철미합니다, 아주. 네, 이 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릴게요. 이 범인 서 씨가 2006년 4월 초에 보아 씨의 미니 홈피를 해킹을 합니다. 근데 이 보아 씨가 동료 연예인들이랑 주고받은 뭐 이메일도 있었고요. 그때 데니안 씨랑 같이 찍었던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다 해킹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보아 씨의 사생활이 담긴 그런 자료들을 이제 빼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해자가 보아 씨의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자료를 언론에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3,5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아 씨의 소속사인 SM은 보아와 데니아는 방송 출연을 통해서 이제 서로 알게 된 동료 연예인일 뿐인데 미니홈피를 해킹한 범인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범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아 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낸 이효리 씨의 이메일로 협박 편지를 또 썼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면 이효리 씨도 해킹이 당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이효리 씨의 그 이메일만 알아낸 거겠죠. 네. 이메일만? 그런 거 아닌가요? 두 가지 경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리 씨의 이메일 해킹을 당했거나
이 이효리 씨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으면 메일을 보낼 때 저희가 이제 보낸 사람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보낸 사람은 안 돼. 이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이메일 주소는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 이름만 이효리로 보낸 것처럼 네, 나오게 그렇게. 하고 답시를 받을 때 나한테 오게 할 실제로는 그렇게 아닌 게 돼요. 그리고 이때는요, 지금처럼 보안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밀번호를 특수문자로 조합하기도 안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일, 뭐 그냥 너무 단순하게 별명 뭐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그러니까 범인은 인터넷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이 보아 씨의 이메일 주소하고 미니홈피 아이디를 입수한 뒤에 비밀번호 힌트와 그리고 데뷔 연도 등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이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힌트. 공을 들였네요. 요즘에는 이제 SNS가 인별그램이나 뭐 얼굴체 땡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킹을 많이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이 경우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당해서 해킹을 당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아이디 패스워드 도용당하는 경우고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실 때 비밀번호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있어요. 그런 기능들도 원래 만들기 어려운 기능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어려운 기능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힌트를 넣을 때 보통 개인 정보들을 좀 넣어요. 생년월일, 맞아. 아버지 이름, 주민번호 끝자리. 뭐 끝자리, 그 다음에 뭐 나온 학교, 기억나는 장소. 그런 것들 그런 거 집어넣거든요. 그 답을 넣어준 게 너무나 일반적인 거예요.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비밀번호 새로 맞췄네? 다음 비밀번호 이제 새로 비밀번호 세팅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해킹 당한 거네요. 해킹 당한 거예요 이미. 그렇지. 그러니까 저 죄송한데 나 이제 들을수록 너무 무서워. 비밀번호 알았어요. 제가 기계치라서 하여튼 뭐 그런데 얼굴책 같은 거 있잖아요. 얼굴책이나 뭐 별땡땡 사람들이 이렇게 팔로우 해달라고 하잖아요. 안 해주면 막 화를 내더라고요. 팔로우 제발 좀 해달라고. 팔로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어떤 위험도가 다른가요? 전혀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팔로잉하는 그 행위 자체는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2차적인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팔로잉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올리는 게시물도 저도 보잖아요. 제가 그걸 클릭한다는 확률이 0%에서 조금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 소지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팔로잉하는 그 자체 행위만 놓고 봐서는 아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아니 근데 그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또 SNS 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모를 SNS 해킹을 대비해서 그래도 좀 간단하게라도 방법이 없을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소장님. 이거 좀 해줘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은 SNS 하지 마세요가 제 개인적인 그거 제일 재밌다. 연예인들한테 SNS 안 하고 있어. 창고. 나야 근데 되는데. 이거는 현실적인 답은 아니잖아요. 중독자들도 많거든요. 사회생활을 해야 될 입장에서 그걸 해야 된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고민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이디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주기적으로 로그인 로그아웃 해보시는데 그때마다 나는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비밀번호를 강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나는 애시당초 이 비밀번호를 기억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거나 쓰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요. 막 써놓고 로그인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써요. 한 2달인가 뭐 6개월, 1년 쓰고 나서 슬슬 한번 로그아웃 한번 해보자. 로그아웃해요. 여전히 비밀번호 모르죠. 적어놓지도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괜찮다. 다시 로그인하니까 모르죠. 그럼 비밀번호 찾기를 해요. 또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써요. 그리고 하는 거죠. 그렇게 1년씩 한 번씩 바꾸세요. 그럼 무조건 바꿔야 돼요. 비밀번호를 나도 모르게 만들어. 괜찮네요. 나도 모르니까 해킹 못 할 거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면서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이게 완전히 반비례예요. 불편해야 되네. 불편해야 안전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네. 근데 범인이 공갈 협박을 했는데 3,500만 원을 건네줬잖아요. 또 2007년도 당시에는 되게 큰 금액이었는데 네. 혹시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셨나요? 네, 당시 보아 씨의 소속사인 SM 측에서는 이 매니저와 범인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건네면서 범인을 이렇게 유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범인이요, 데니안에게도 6,500만 원을 달라는 협박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측한테 다 달라고 했던 거죠. 1억이네요, 합치면. 그렇죠. 당시엔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죠. 네.
데니안의 소속사는요, 직접 데니안이 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협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사이버 수사대가 범인의 인터넷 위치 추적에 성공해서 검거를 했는데 이 일이 몇 해 전에도 있었어요. 모 여배우가 사적인 사진을 갖고 있다는 협박을 받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돈을 건넸어요. 왜 건넸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협박받았을 때 그 돈을 받았을 때는 범죄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 사람을 잡았을 때 형량도 달라지고요.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니안 씨와 보아 씨 같은 경우도 양쪽 소속사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서 이 범인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잡았어. 다행이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